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 방송과 영상에서 이 부근에 수렴 상단이 오면 여기서 숏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상단까지 오지 않고 일단은 어제 크게 내렸단 말이죠. 근데 눌림목으로 잡아놨던 곳에 롱이 걸리면서 큰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좀 모를 것 같은데 1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걸려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선물방에서 타점을 19450부터 롱을 잡아서 2차 타겟까지 익절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2500까지 이렇게 익절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2700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떨어지느냐인데 저는 일단은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생기면서 떨어지는 모양을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은 한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900 정도 혹은 뭐 2850 여기부터 이제 숏을 좀 잡아보면 분할로 잡아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쭉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 저는 위에서 숏을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선물방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왔는데요. 선물방으로 여러분들 가입하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가 있는데 이게 그 위에 거래소 가입하는 비트겟 거래소 가입 링크에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시드를 입금하시고 그게 800불 이상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입금을 하신 다음에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 구글 폼을 작성을 하셔서 하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작성해준 그 이메일로 방 링크랑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숏이 나오면 또 이 부분에 수렴 하단부가 오면 다시 롱을 또 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수렴 장세일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쭉 디클라인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거죠. 점점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수렴을 좀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아래로 빠지든 아니면 뭐 이제 위로 가든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는 횡보 구간이니까 하단부에서 롱이나 현물 매수를 하시고 상단부가 갔을 때 어느 정도 익절 그리고 숏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일단 좀 상방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거든요. 수렴 막바지에 상방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반등이 없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일봉을 보면 지표도 이 구간에 머물러 있고 얘가 뭐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겠죠. 뭐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현금을 45% 정도 보유하는 시점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맞는데 이제 아예 이제 뭐 현금을 100%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풀숏을 친다거나 이런 단계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항상 이 얘기를 하잖아요. 롱, 숏이 있으면 이전에는 뭐 9대1 정도로 숏을 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 롱은 늘려나가고 숏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비율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장세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사이클인데요. 2014년부터 보면은 이 중간에 미니 불장의 형태로 반등이 나옵니다. 2019년도 그랬고요. 그리고 2015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이 미니 불장의 중간에 사이클이 나왔다가 한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진정한 불장이 시작되는 그런 관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항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라서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그리고 시총이 높은 애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처럼 이 중간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의 알트가 생각보다 저조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회복장이 왔을 때 너무 신나게 할 필요는 없다. 왜? 보면은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버틴 다음에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반등이 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가면 한 4만 불 후반에서 5만 불 초반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비율값이 여기도 2만 불에서 14,000불 정도까지 반등이 온 거 보면 제법 반등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직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이클 상으로 한번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뭐 다시 떨어져도 여기가 만약 저점이라면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땅바닥의 형태를 띠고 올라가는 게 많았거든요.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저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저점 갱신을 한번 더 할 텐데, 그럼 그때 되면은 또 이게 진짜 저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거죠. 17,000불 뭐 이런 때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가 뜨냐면요, 이게 보시면 아직까지 바이가 뜨진 않았는데요. 지금 거의 지금 양전을 했고 조금 있으면 바이가 뜨려고 그래요. 해시리본이 바이가 이제 뜨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이렇다는 건 중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지점에 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숏으로 제가 올라올 때 숏을 치긴 하지만 비율을 점점 줄여나간다고 했죠. 숏을 치는 비중을 점점 줄인다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 전망을 중립에서 낙관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200일 이동평균선, 200주죠. 시장의 일반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시장이 극과매도 상태다. 대부분이 이제 현금화를 하고 숏을 치는 상태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역사상 많이 오지 않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거는 오히려 정말 위기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환율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환율인데요. 정말 이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미래의 환율 가격이 정말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격보다 저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코인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다른 걸 하더라도 이게 꼭 해외 거래소 혹은 달러의 형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원화로만 들고 있어도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금값도 떨어지고 있고요. 골드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제가 조정이 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신호가 계속 뜰 것이다. 그럼 이것이 스태그에서 인플레이션 부분을 덜어내면 디플레이션 부분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때 되면 결국 돈을 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얘가 완화되는 구간에서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 돈을 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가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정말 큰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아니면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이 주목받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일 쇼크 보면 1차 오고 2차 오고 하는 시점처럼 이런 구간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이클이 거의 바닥권에 닿았기 때문에 이게 이 이후에는 해칭의 형태로, 인플레이션 해칭의 형태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 해칭의 형태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거의 다 왔다라는 거. 너무 오랫동안 하락장을 맞았지만 요번만큼 빠르게 떨어지고,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떨어지고 깊게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다는 건 좀 선반영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는 경기 침체는,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라고 외우는 그 시점은
결국은 반등이든 바닥이든 이런 구간에 근접한 구간이었던 적이 많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뭐 낙관적으로 보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태세를 조금씩이라도 바꿔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혼자 매매하기가 힘들다 그러시면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